송은재TV 시작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죠. 바로 PNR, 여론조사 업체인 PNR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 시간이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도 좀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 면에서 10% 이상 앞서고 있고, 당선 가능성에서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50%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3% 가까이 지지율이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2% 가까이 지지율이 내렸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설 연휴가 있었죠. 그 다음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설 연휴라는 게 많은 민심이 요동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또 대선 후보 토론회, 첫 토론회가 열렸으니만큼 크게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설 연휴 일주일 동안 여론을 지배한 것은 김혜경 사태였다. 김혜경 사태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결국 김혜경 이 사태로 이재명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장동 비리도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정말 감성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공직자가 자신의 생활비를 횡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를 가지고 생활비로 충당을 한다든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이런 살림살이를 공무원들을 몸종으로 부리다시피 하면서 살림을 맡기고, 그동안도 보면은 여론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깡해서 가족들이 먹는 그 초밥을 사고 소고기를 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사용한 그 에르메스라고 하는 화장품을 산 것이 아니냐. 이 지금 7급 공무원이 제보를 하고 7급 공무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용서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생활비를, 업무 추진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 김혜경 씨 사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헤어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PNR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4일과 5일 전국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PNR 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48, 이재명 37.7, 10.3%포인트 차이입니다. 안철수는 7.7, 심상정은 3%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과 비교해서 흐름, 가장 중요하죠. 윤석열은 2.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은 2%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격차, 두 사람의 격차는 지난주에는 4.9%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10.3%포인트. 일주일 만에 이 지지율 격차가 2배로 늘어났고 두 자릿수로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0.6%포인트 내려서 7.7%. 지역별 세대별로 보면 호남에서만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윤석열 후보를 앞섰는데, 호남에서도, 광주 전라에서도 이재명이 64%, 윤석열이 25%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재명은 3.6%포인트 내렸고 윤석열은 4.4%포인트 올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4% 가까이 내리고 윤석열은 그만큼 올랐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연령대로도 보면 이재명이 확실하게 우위를 지키고 있는 연령대는 40대였습니다. 40대에서 이재명은 48, 윤석열은 35, 이재명이 우위이긴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이재명은 7.4%포인트 급락, 7.4%포인트 내렸고 윤석열은 4.4%포인트 올랐습니다. 첫 대선 후보 토론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꾼 사람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윤석열로 바꾼 사람과 이재명으로 바꾼 사람이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윤석열로 바꾼 사람, 이재명으로 바꾼 사람 이렇게 상쇄가 되면
큰 영향은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은 역시 김혜경 파동, 김혜경 사태였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광주 전남에서 40대가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것, 그게 5에서 7% 가까이가 철회를 했다. 일주일 사이에. 결국 김혜경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김혜경 씨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입장문을 내서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충분하지 않다 57.7, 충분하다 32.4였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해서 윤석열이 잘했다 40%, 이재명이 잘했다 34%, 안철수는 11, 심상정은 7.4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당선 가능성입니다. 당선 가능성에서 윤석열은 51.6, 이재명은 40.5, 10% 이상 차이가 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윤석열은 당선 가능성에서 3.1%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1.9%포인트 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 가능성에서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이 확실하게 시작이 됐고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이 대세론은 더욱 공고해져 갈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김혜경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이 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오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송은재 TV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후보 단일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하는 원희룡 본부장의 그 인터뷰를 소개를 했는데 그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권영세 본부장이 나서서 이제 또 선을 긋는 그러니까 이 선대 본부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건 개인 의견이다. 그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또 이렇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오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만큼 지금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의견을 내겠느냐. 지금으로서는 공동정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대세론을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물론 김혜경 씨 사태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협상입니다. 지분 협상에 따른 공천권 문제입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신의 공천권, 당대표로서의 공천권이 훼손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치러지는 만큼 지분 협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만이 결단에 의해서 이 부분을 풀 수가 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 절반, 과반을 넘어선 당선 가능성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이게 대세론이 공고해져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 다음 김혜경 사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휴일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